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청와대 북한 간첩 이야기 양치기 소년의 호구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영국의 BBC는 30년 동안 북한 첩보기관에서 몸담았던 탈북민 출신 김국성 씨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 간첩이 한국 내 압력 실태와 북한의 이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하였습니다. 김국성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제 강조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한국의 주요 기관들뿐만 아니라 각계 사회단체에 침투해서 맹활약하고 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국가정보원은 즉각 탈북민 신상 및 주장에 대해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90년대 초 북한 간첩이 청와대 5, 6년 근무 관련 이런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아닙니까? 북한에서의 당학교 교수를 지냈던 제가 보기에는 탈북민 김국성 씨가 밝힌 청와대 북파공작원 잠입 사건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김국성 씨는 남파 간첩 관련해 이런 중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김국성 씨의 진술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 개인적 경험으로부터도 북한 공작원이 청와대에서 한때 잠입했을 가능성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북에서 등문했던 그런 사실들을 떠올리면 이게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공산대학은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간부들 그리고 이 특수부대에서 종사했던 제대군인들을 교육하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간부들과 동료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이 그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조선에는 북한의 조국 통일 투사들 간첩이죠. 이게 전봇대보다 더 많이 배겨 있다. 그리고 고위층과 지역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에도 우리의 눈깔들, 그러니까 간첩 말하죠. 다 박혀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두 사람이면 몰라도 또 한날 한시에 제가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각이한 시기에 또 각이한 경력이 대상들로부터 다들 전봇대 이야기만큼은 꼭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말이 사실이라면 전봇대만큼 많은 간첩들 어찌 남한에서 일반인 신분으로만 잠복해 있겠습니까? 일단 정찰 총국 자체는 여러 개의 국이 합쳐진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남한의 남파 간첩들이 전봇대보다 더 많다라는 그 이야기. 저는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살면서 그건 좀 허황한 이야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남한의 구체적인 그 안보 관련 상황들이 너무나도 거슬하기 때문이죠. 잘 아시지만 북한의 침투 인원들이 우리 DMZ와 해상을 논스톱으로 돌파하고 있는 허술한 경계 25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방첩기관 남북한의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정보화 세상 그리고 넘쳐나는 외로운 늑대들 철전지 원수로 양분돼서 스스로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념 대립 그리고 또 건모술수와 흑색 선전만 능하다면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이 정권, 즉 북한의 대남 적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남한에서 내가 찾아본 이 간첩 파견과 활동에 대한 충분한 조건 이것 좀 몇 가지만 제가 좀 꼽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가보안법 정말 유명무실해졌죠. 둘째는 간첩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해졌습니다. 간첩인지 종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진북하는 사람인지
애매하죠. 셋째는 방첩기관들이 간첩을 포착하고도 잡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네 번째는 청와대로부터 민초들에 이르기까지 종북 정서가 너무도 켜켜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분단된 지도 76년이나 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개인들의 활동 영역은 지구촌 전체에 달합니다. 자고 깨면 매일과 같이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와 같은 초고도 기술과 지구촌 공동 이런 문명 시대에 도대체 간첩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북에서 밀봉 교육을 받고 남한에 파견된 소위 난파 공작원만 간첩일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난파 공작원이 남한에서 할 수 있는 그 간첩 행위는 무엇일까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돈벌이가 된다면 북한이 주는 사업권을 마다할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북한이 만일 그들에게 사업권을 준다면 그냥 비즈니스에만 목적을 둘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후 영화는 국정원의 이중첩자가 된 김 과장의 모습으로 정말로 지금은 나라의 안보가 극도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언론들은 북한이 수개도 존칭을 딱딱 붙여서 불러대고 있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하는 간첩질을 하다가 체포되어 형을 살고 나온 난파 간첩들은 비전향 장기수라고 추겨 세워지고 있고요.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서 법적 처벌을 받은 범법자들도 국회의원 물론이고요. 청와대까지 직행하고 있는 실상의 입이 짝 벌어집니다. 남한에서 18년 살면서 정말 형형색색의 간첩들이 존재하는 그런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찾아본 간첩 유형은 최소 8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8.15 해방 중국에서 김일성이 지령을 받고 남로당을 포함한 자익 내 난파되었던 간첩들. 두 번째는 6.25 전쟁 시기 북한이 정치 공작대로 남하했다가 후퇴를 못하고 남한에 그대로 잠복한 간첩들. 세 번째는 지리산 발산 북해 잔당들과 연결된 간첩들. 넷째는 주체 사상에 심취된 나머지 북한 공작원에게 이끌려서 평양에까지 가서 밀봉 교육을 받고도 전향하지 않는 주사파들. 유럽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북한의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마친 뒤 남한의 지도층까지 기어오른 간첩들. 다섯 번째는 간첩 활동이 적발되어 형을 살고 난 비전형 장기수들. 여섯 번째는 방북 과정에 북한이 미인계나 금전적 인센티브에 목이 걸려서 간첩질을 하는 주요 인사들. 일곱 번째는 대북 사업을 들여오고 해외 북한 대사관을 찾아다닌 과정에 간첩으로 전락된 자들. 여덟 번째는 북한이 간첩 승계 전략에 따라서 부모의 간첩 임무를 넘겨받을 법상 싶은 신세대 간첩들.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청와대 간첩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은 남한 내 도처에 박혀있는 간첩 그런 실상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요. 또 대들보부터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에 눈 감아버리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베트남 꼴이 나지 않으려면 온 국민이 앞서 이야기 드린 형형색색의 간첩들이 김정은의 대남 적화 통일 정책에 따라서 우리 목숨과도 같은 이런 종권만큼은 탈취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